드디어 미중 무역 협상이 체결 단계에 진입한 듯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시작된 이 내용은 다른 매체를 거치면서 CNBC 등에서는 세 군데의 서로 다른 소스에서 확인을 했다 하면서 여러 매체로 그 보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CNBC는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협상가들이 3월 하순에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새로운 외상투자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관세는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에서도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 매체들이 이제 무역협상안이 거의 체결 직전 단계에 와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중국 측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고 미국의 농산품, 화학제품,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에 대응해서 중국 제품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를 철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날짜를 특정해서 이달 3월 27일에 시진핑 주석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미국에 들러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 협상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협상이 중국이 대폭적인 양보를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까지 협상 완결을 요구했었는데요. 이 요구에 따라서 양국의 협상팀이 노력을 해서 3월 27일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서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당장 철폐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다가 역시 중국이 미국의 농산품, 화학제품,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그 외국 회사 지분 규제가 있거든요. 몇 % 이상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50%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그 지분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신외상투자법을 통과시켜서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만족시킬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180억 불 상당의 미국 천연가스를 미국 회사인 체니어 에너지 잉크로부터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굴욕적인데요. 이 회사가 그 채굴 장비 살 돈이 부족하다고 선금을 30억 불 내라 이렇게 돼서 선불까지 내게 됐다고 하네요. 이게 국제관례상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매체에서는 전달을 하지 않아서 아마 미확인 보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에게 단계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양회가 열리기 전에 무역협상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외에 있는 뉴스 사이트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CNBC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을 다 막았었는데요. 이 뉴스 사이트들은 이미 이제 풀었다고 합니다. 이게 만일 풀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텐데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요. 앞으로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 부분, 이 부분이 지적재산권이죠. 그래서 이번에 마련되고 있는 협상안이 100페이지인데 30페이지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래 협상 진행되고 있었던 내용은 중국 측이 신외상투자법을 만들어서 외국 기업에 대한 평등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명시를 하고 강제적 기술 이전 금지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클레임 기구를 둬가지고 미국 회사들이 아마 지재권 침범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자기들이 클레임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레임에 의거해서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엄청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다시 보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금지 조치를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이걸 중국 정부가 결국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지금 여러 그 보도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의 일부분 관료들이 정말 분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8세기에 있었던 청나라 말에 서구 열강들이 와서 불평등 조약 체결하게 한 거하고 무엇이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분개했다고도 하네요.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 아직 나오지 않는 미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신외상투자법에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과 똑같은 공평한 대우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이번 전인대 보고에서 기업들의 공정 경쟁을 감독할 것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또 명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것만 믿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미국의 매파들은 이렇게 해서 협상을 마무리를 지으면 중국은 여기까지 정도에서 변화를 중지할 것이고 향후에는 점점 틈을 보아가며 약속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관제기구를 만들어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 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제대로 되겠나?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한다. 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지금 미국 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협상이 타결된다는 소식에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대만, 마카오 등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외상투자법 대상에서 외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돼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입는다고 생각해서 걱정 중이고요. 바클레이 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이번에 대량으로 이제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서 그만큼 누군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던 회사나 국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그 영향 분석을 해봤더니 제일 큰 피해가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대만 순이라는 겁니다. 그 규모가 각각 280억 불, 대만 같은 경우 200억 불 이런데요.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아하기만 할 일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만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도는 약하게 느낄 수 있으나 역시 좋은 효과보다는 감소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각각 기업이 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서 득실 계산을 전부 진지하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